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단국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자연계열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학년도 모의논술고사도 예년과 같이 두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함수의 연속과 적분법에서 출제를 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1번 문제는 3개의 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2번 문제는 2개의 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논술고사의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 1, 수학 2, 미적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문제는 주로 미분과 적분에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번 모의 논술도 그 영역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다만 미분 시험 범위가 4과목인데 한 과목에서만 출제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미분과 적분의 문제를 주로 출제를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간접적으로 수열이라든지 함수의 내용, 그런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형식은 미분과 적분에서 출제를 하되 그 이전 과목인 특히 수학 2, 수학 1, 수학의 내용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분과 적분에서만 출제되는 것이 너무 편협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미분과 적분에서만 주로 출제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많은 출제 범위를 생각하는 것보다 출제 범위를 축소해 줌으로써 수학능력시험 준비만 하면 단국대학교 논술고사는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미분과 적분에서 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출제지는 학생들과 그 신의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1의 제시문. 자, 3개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연속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부분적분법. 자, 밑줄 긋고 있는 이 부분적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제시문은 각 문제, 논제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논제를 각각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나 공식을 제시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제시문을 참조를 해서 예를 들어 부분적분이 나왔으면 정상적인 풀이에서는 부분적분이 보이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출제진의 판단을 생각을 해서 문제풀이 하는데 힌트로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의 논제 1번.
먼저 그 첫 번째 문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2차 함수 fx하고 gx에 대한 설명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2차항의 개수가 되겠죠. gx는 최고의 차항의 개수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fx는 두 해를 다 소개를 했는데 하나는 0, 또 다른 것은 알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 요 정보만 가지고도 fx를 거의 다 추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가장 마지막에 밑줄 친 것처럼 fx는 생겼을 것이고요. gx도 fx와의 교점이 원점이라는 그런 말로부터 gx도 하나의 해가 x = 0이 되고요. 나머지 해를 베타라고 둔다고 하면 gx도 거의 모양이 이런 형식으로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도움이 되라고 그래프도 하나 더 그려왔는데요. fx의 그래프 위쪽 이렇게 나와 있는 요거 gx의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교점이 원점과 t, x좌표가 t라고 했으니 제가 여기 지금 빨간색 점을 표시하고 있는 그 부분에 x좌표가 t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그래프에 그려보면 저런 형식으로 f나 g가 모양꼴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논제 1을 풀어보도록 하죠. 논제 1은 fx만 사용을 하니까 바로 전장에서 보여드렸던 f하고 gx의 내용 중에서 1번하고 2번만 가지고 왔습니다. gx 부분은 이렇게 좀 흐리게 해서 안 보이게 해놨고요. 자, 요 두 가지 사실로부터 fx는 자, 지금 밑줄 긋고 있는 이런 모양꼴이 되겠죠. 자, 논제 1에서는 알파의 영역을 좀 밑줄 친 것처럼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라는 영역으로 제한을 해줬습니다. 자,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분의 sin x니까 금방 fx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바를 이용하면 hx는 지금 네모친 모양꼴로 표시가 꼴이 되겠죠. 자, 이 hx가 모든 실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 분모를 0으로 하는 점 hx요. 0으로 하는 점까지 포함해서 연속이라는 말이니까 분모를 0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는 지금 생긴 모양꼴로 당연히 연속함수가 되고요. 관건이 되는 점이 x = 0, x = 알파라는 점에서 연속이 되도록 구성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시문 가에서 보여드렸듯이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은 거니까요. x = 0일 때 극한값 따져보면 되고 x = 알파일 때도 극한값 따져보면 되겠죠. 자, x = 알파일 때 극한값을 가질 때 좋은 정보가 나오니까 x = 알파일 때 극한값, 요 hx의 극한값, x가 0으로 갈 적에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 자, 최소한 극한값이 있어야 그게 함수값이 되는 거니까, 자, 극한값을 가짐으로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죠. 요 x가 0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알파일 때 따져보기로 했으니까 요 알파로 바꾸겠습니다. 알파로 가까이 갈 적에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분자도 0으로 가줘야 최소한 극한값이 0으로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분자의 극한값이 0이 된다. 이렇게 써줬고요. 사인 함수가 연속 함수니까 그것은 함수값 알파하고 같다라는 모양이 생겨서 자 지금까지 얻은 정보는 사인 알파 값이 0이 된다. 이런 상황을 얻게 됐고요.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사인 값이 0이 되려면 주어진 구간, 내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사인 값이 0이 되는 것은 파이이거나 마이너스 파이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파가 파이인 경우와 알파가 마이너스 파이인 경우 따로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가 파이인 경우에는 이제 fx가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우리 논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이 적분값을 계산하라는 것이니까 지금 구한 fx를 대입을 해서 sin x하고 곱한 것을 적분하는 건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x제곱 곱하기 sin x는 지금 원점의 대칭인 함수이죠. 그것을 생각한다면 자, 처음 항 요거 sin x를 요거 곱하니 처음 x제곱 sin x 적분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필요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자, 그 부분은 계산을 안 하고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요 적분 부분, 요 부분 x 곱하기 sin x만 계산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x 곱하기 sin x는 자, 부분 적분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시문 나에 나온 바와 같이 부분 적분을 이용하게 되면 sin x 적분한 함수요.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부호 조심하시고 코사인 x 쓰고 그다음에 x 미분하니까 1이 되니까 적분 안에 1은 쓰지 않았었고요. 자, 뒷부분 적분값은 우리 쉽게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적분값 0이 되니까 고려하지 않고 앞에 부분 값만 잘 계산하면 되는데 2파이 넣고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파이 넣는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자, 그것을 윗부분에 대입하면 자, 요 4파이 제곱이라는 값을 이 경우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파이인 경우도 똑같이 계산하면 자, fx가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졌고요. 그 fx를 대입해 가지고 계산할 때 x제곱 sin x 부분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요. 자, 그 나머지 부분을 보니까 다행히도 바로 윗부분에서 계산한 것하고 똑같은데 부호만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4파이 제곱.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파이 제곱하고 마이너스 4파이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논제는 제시한 fx하고 gx를 모두 사용하는데요. fx하고 gx로 둘러싸인
영역. 자,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하겠는데, 제가 빗금친 부분이 fx하고 gx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부분을 대문자 a라고 불렀고요. 또 t부터 et 사이에 fx, gx로 둘러싸인 영역. 자, 그 부분을 대문자 b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이렇게 칠하고 있는, 빗금 칠하고 있는 그 부분이 b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두 영역 조금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두 영역의 창값이 6분의 125로 문제 주어졌으니까 각 영역을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대문자 A 영역은 G라는 그래프가 위쪽에 있으니까 GX에서 빼기 FX 하면 되겠고요. 반면 B 영역에는 FX의 그래프가 GX 그래프 위쪽에 있으니까 FX 빼기 GX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적분하는 거죠. T부터 ET까지. 자, 그것이 대문자 A, 대문자 B의 값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전 페이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t 값을 일단 계산해 놓고 봅시다. t 값은 fx하고 gx하고 만나는 교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그 교점의 x좌표인데, 자, 그것은 요 fx하고 gx 요 그래프 요 두 그 함수 값을 같게 놔서 x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쪽에 자, 그것을 t로 바꿔놓고 교점 x좌표가 t라고 했으니까요. 서로 같게 놓고 t 값을 구했습니다. 자, t 제곱을 왼쪽으로 이항하고 알파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되겠고요. t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t 하나로 양변을 나눠주면 간단하게 ET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 이런 T 값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 자, B-A 값이 주어졌고 대문자 B 값은 제가 지금 밑줄 친 요 값이 대문자 B 값이고 대문자 A 값은 밑줄 친 요 적분 값이고 그래서 빼면 되겠는데요. 자, 계산만 하면 되겠어요. 자, 요 마이너스를 적분 안쪽으로 넣어 볼까요? 넣으면 F하고 G 순서가 바뀔 테고, 순서가 바뀐 상태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부분과 적분, 피적분 함수가 같아요. 그래서 묶고 나면 적분 영역이 0부터 t까지 적분한 다음에 그다음에 t부터 2t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결국에 가서는 0부터 2t까지 적분하는 거겠죠. 그래서 0부터 2t까지 적분 계산하면 되겠고요.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fx하고 gx 각각 대입해서 빼보면 모양꼴이 지금 밑줄 치고 있는 이 찌글찌글 돼 있는 모양꼴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바로 전에 2t라고 계산해 놨죠. 그래서 2t를 대입한 다음에 적분을 간단히 시행해 보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아주 간단하게 이제 t3승으로 묶고 계수 계산해 보면 t3승이 8분의 125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t가 2분의 5다. 따라서 우리는 f 빼기 g라는 함수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알파 플러스 베타 그 자리에다가 지금 넣은 거예요. 2분의 5를 넣고 앞에 2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f 빼기 g라는 함수를 계산하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마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f 빼기 g라는 함수에다가
k 값을 1부터 n까지 다 대입을 해 봤을 때 그것이 오른쪽 요 on n 플러스 1보다 같거나 작은 그런 n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 값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fx, gx 빼기 gx 계산한 걸 여기다가 넣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열 부분의 질문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시그마 공식 중에서 기억해야 될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 세 가지가 있지요. 자, k가 1부터 n까지 다 합하면 이렇게 되고, k제곱의 공식도 이렇게 있고요. 자, 3승까지 알아두면 좋은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3승 공식을 쓰지는 않지만, 자, 세 가지 공식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수열의 공식이죠. 그 공식 대입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입을 하고요. 자, 정돈을 해서 부등식 요걸 풀면 되는데,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n이 자연수니까 0이 될 이유는 없고, n 플러스 1이 0이 될 수도 없으니까 양변을 그것을 일단 나눠 놓고 좀 더 가벼운 상태로 계산을 해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 1차 부등식 그냥 푸는 거 되겠죠. 그래서 n을 구해보면 n이 10점 얼마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번의 세 번째 논제를 자, 한번 보죠. 자, 여기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자, 수학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할 때에는 그 언어로 표현 쓸 수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 그 언어로 표기게 되어 있는 어떠한 내용을 내가 이해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독해력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읽고 이해를 해 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면 요 s라는 함수가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 그 s라는 함수 이용해서 어떤 v라는 함수가 연속함수다라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 s라는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 필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s라는 그 함수를 먼저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s라는 함수는 뭐 시그마도 나와 있는데 u라는 함수로부터 출발을 하네요. 자, u라는 함수는 요 밑에 다시 적어 왔는데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 0보다 크면 1,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0일 때는 지금 마이너스 1로 정해져 있네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왔습니다. 자, 이런 형식이고, s라는 그러한 함수가 ux-ai 이렇게 돼 있는 형식이니까, 자, a1일 때 일단 생각해 보면 u의 x라는 함수를 x축으로 a1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가 요 함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a1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마이너스 1, 오른쪽은 플러스 1을 갖는 그런 함수가 u의 x 빼기 a1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요. 자, 그래서 a1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것이 u의 x 빼기 x1이다. 자, 요걸 알면, 그러면 이제 그런 함수들 합해 놓은 거 형식인데, 자, 5개를 합해야 되니까 한 번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지 몰라서 일단 저는 한 2개만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이 2개가 더해져 있을 때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면 3개, 5개 이럴 때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자, 2개일 때는 자, 바로 전쪽에서 보여준 이러한 그래프와 x2를 기점으로 해서 함수값이 바뀌는 밑에 그래프 2개가 합해져 있는 건데, 자, 요 합해져 있는 요 함수는 a1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의 함수값과 그 오른쪽의 함수값, 또 a2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의 함수값과 오른쪽의 함수값이 크게 달라지는 그런 함수이죠. 그러니 자, 하나하나 한번 따져 봅시다. 자, x가 a1보다 작은 어떤 값이라고 했을 때, 자, 요 u의 x 빼기 a1도 마이너스 1값, u의 x 빼기 x2도 마이너스 1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값 합하면 함수값들이 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러한 값을 갖는 함수일 거예요. 자, 그래프상으로 자, 이런 값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여기 x1과 x2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요 앞에 있는 함수값이 플러스 1이 되고요. 뒤에 있는 것은 역시나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합해보면 함수값이 0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의 함수값들은 다 0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되겠고요. x2일 때 이제 x2보다 x가 더 클 때에는 첫 번째 항의 함수값도 1, 두 번째 항의 함수값도 1 이렇게 돼서 모두 다 이 경우에 함수값은 2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요 설명을 토대로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런 모양 꼴이 2개의 함수, 이런 모양 꼴 함수 2개가 더해졌을 때 모양 꼴이 되겠네요. 자, 5개가 아직도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 3개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3개인 경우에는 자, x가 a1보다 작을 경우는 앞에 있는 함수 값도 마이너스 1, 두 번째 것도 마이너스 1, 세 번째 것도 마이너스 1이니까 자, 함수 값들이 모두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래서 a1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함수 값이 항상 마이너스 3. 문제 중에 A2가 A1보다 크고 A3가 A2보다 크다 그런 것이 문제 중에 있어요. 그 순서는 편리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조로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A1과 A2 사이에 X가 있을 때 함수값을 따져보면 앞에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항이 플러스 1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계속 유지하니까 자, 다 합해보면 마이너스 1값 같겠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빨리 해보면 자, 세 번째 구간 A2하고 A3 구간에는 앞에 2개가 플러스 그래서 더해보면 플러스 1값 맨 마지막 3보다 X의 3승보다 A3보다 X값이 클 경우에는 모두 다 플러스니까 3값 같겠지요. 자, 여러분들 패턴이 보이시나요? 자, 함수 3개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 3부터 출발하네요. 그 다음에 한 2개 구간씩 값이 2만큼씩 이렇게 커가네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자, 우리 문제에 주어져 있는 5개가 합해져 있는 경우를 각각 생각해 보면 자, 마이너스 A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5 되겠죠? 2만큼 커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3, 5 이런 형식으로 되는 것을 하나
구간마다 함수값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까지 설명한 소문자 S라는 요 함수인데, 요 함수는 계단처럼 생겼는데, A1, A2, A3, A4, A5를 기점으로 해서 연속이지 않은 점이 이렇게 되네요. 거기서부터 점핑이 일어나네요. 자, 요 밑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썼습니다. 요 등차 수열처럼 보이죠? 초항이 -5고 이렇게 된 것처럼. 자, 이런 것이 5개이지만 한 100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패턴을 찾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좀 어렵게 썼지만 함수값은 요 값 같고, 우극한은 그거보다 2가 더 큰 값이다. 이런 형식을 수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문제를 보자고요. 자, S라는 함수 다 분석을 했고요. F라는 2차 함수, 문제 1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 F라는 함수에 sin x를 대입했네요. 자, 그 두 함수를 곱한 것이 V함수고, 그 V함수가 모든 AI에서 여기 연속이다. 그게 가정입니다. 사실 V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주어졌는데, 요 점 말고 다른 점들은 당연히 연속함수가 되는 거니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요 점에서 특히 S라는 함수가 요 점에서 연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F라는 함수하고 곱해서 연속이 된다라는 것이 주어진 가정이죠. 그러니 자, 연속이라는 정의가 제시문에 제시된 것처럼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은 겁니다. 자, 극한값은 우극한, 좌극한 값이 같은 거니까 우극한, 좌극한 값을 각각 계산했어요. 자, 우극한 값 계산 이렇게 했고요. 좌극한 값, 요 함수값, 요 F에다 sin AI를 대입하고 있는 거죠. 극한 G에서. 다음에 요거는 S에다가 AI 대입한 거이고요. 그것을 왼쪽에서부터 극한을 취하면 2i-7이 되니까, 자, 두 값이 같아야 되는데 요즘 차가 2가 나요. 그러니까 요 지우고 나서 2가 남고 요 밑줄 친 부분 그대로 값 두 개 같으니까 안쪽으로 이항해 가지고 보면 0이 되겠죠. 자, 요것을 sin AI로 공통인수 묶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보면, 자, 요 등식을 풀면 요 sin 값이 0 또는 알파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에 주어진 값이 요 동그라미 지금 치고 있는 것이 9가 된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될 때 요 시그마를 이렇게 항별로 이렇게 널어서 써놨고요. SI 값들을 S의 AI 값들을 지금 계산해서 다 여기다 표현해서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 조금 지우고 진행할까요? 자, 요 밑줄 친 요 값이 9가 되려면, 자, 각 항을 보자고요. 사인 값이니까 사인은 -1과 1 사이에 있는데, 요 항이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값이 5예요. 요 사인 AI가 -1일 때, 요게 제일 크게 될 수 있는 것이 마이너스 포함해가지고 3이에요. 얘가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게 1이라서, 얘 각 항이 가장 큰 값을 가질 때 간신히 9가 되네요. 그러니까 각 항이 가장 큰 값을 갖게 되는 sin AI 값들, sin A1도 -1, sin A2도 -1, A3도 마찬가지로 -1이 돼야 되고, 그때 얘는 바로 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결론에 의해서 알파 값이 된다고 했으니,
자,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알파 값을 결국 구했습니다.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런 형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제시문 보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가르쳐 줬고요.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주어졌네요. 자, 앞에서도 전 얘기를 했지만 극한이 있을 때 극한이 L이 된다는 것은 우극한과 좌극한 모두 다 L이 되는 경우다 라는 것. 자, 앞에 논제를 해결하면서도 한번 사용했던 것이 여기 제시문에 다시 한번 나왔고요. 자, 이러한 특수한 함수의 극한 값이 있으면 그러면 그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 점에서 그 극한 값을 미분 계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라버는 두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더한 함수도 미분 가능하다. 그 점에서 그런 문장이 있네요. 자, 사실 여담이지만 라는 조금 더 자세히 더 길게 적어주자는 그 출제진의 의견도 있었는데, 자, 요 정도로만 적어주자라는 그런 합의하에 이렇게만 적었지만, 저 라번이 우리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논제 1번 응용 문제이네요. 사다리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A 꼭지점이 A, B, C, D 이렇게 주어진 점에 요 꼭지점으로 하는 그러한 사다리꼴이고요. 자, 요 사다리꼴의 밑변, X축 위에 있는 점들이겠네요. 그 밑변의 한 점 X에서 한 점, 요 P의 X 좌표가 X예요. 자, X에서 밑변이 아닌 사다리꼴의 다른 변, 그러니까 요 왼쪽 빗변 또는 요 높이에 해당되는 요 변 또는 여기까지의 요 세 변까지의 거리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mx라고 불렀어요. 한번 써주겠습니다. 여기다 mx라고 하자. 자, 그 mx를 함수로 봤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그런 점들을 찾아봐라 하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mx라는 요 함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시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쪽에 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x라는 이제 x축 위에 있는 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자, x가 요 대문자 A 점에 아주 가까이 있을 때는 확연히 요 왼쪽 밑변까지 거리가 가장 가깝겠죠. 그죠? 요 높이까지 거리는 1이 지금 되니까 여기에 x가 있다고 하더라도 1이 되니까 요 왼쪽 값이 가장 크고 오른쪽 빗변까지 거리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거리는 왼쪽 그 값이 되겠죠. 조금 지우고 볼게요. 자, 그러니 이제 왼쪽과 그 빗변까지 요 점에서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제시문 가에 나온 바와 같이 자,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빗변을 1차 함수로 봐서 1차 함수 요 그래프를 함수를 찾아보면 요 y 절편이 요 쭉 올라가 보면 여기가 2가 되고요. 기울기가 1이 됨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 직선의 방정식,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계산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요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까지가 거리인 텐데 그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요 점이 x라는 요 점이 점점 요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극한 상황으로 한 원점까지 이동했다고 보면 여기서부터 요 왼쪽 빗변까지 거리, 여기에 수직이거든요. 수직이면은 조금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니까 한번 다시 시도해 볼게요. 자, 요 거리, 여기가 루트 2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2니까 여기 윗변까지 길이 1보다 훨씬 커요. 루트 2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요 원점까지 오기 직전 어디인가부터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윗변까지 거리 1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가 어느 점까지 요 값이고 동그라미 친 값이고 어디까지가 어디부터 1 값일까? 그걸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공식에서 이제 물음표 되는 그 점이라고 생각하고 물음표로 넣고 그 값이 1이 되는 지점, 그 물음표를 딱 계산하고 그 물음표의 왼쪽까지는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값, 거길 지나부터는 1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식을 풀면 루트 2 넘기고 2 넘기면 간단하게 루트 2 빼기 2라는 점이 우리가 구하려는 그 기점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부터 요 물음표 되는 점까지는 요 루트 2분의 x 플러스 2 값을 갖고 고길 지나고부터는 1 값을 갖는다 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저 계산을 해보자고요. 원점부터 오른쪽은 다행히도 왼쪽하고 대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은 왼쪽하고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 물론 처음에는 1 값을 가해서 갔다가 여기 오른쪽에서도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점부터는 요 오른쪽 빗변까지 거리가 더 짧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그 기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기점은 대칭이니까 분명히 요 물음표하고 원점까지 거리하고 원점부터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는 거리하고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오른쪽에 요 기점이 되는 점은 요 루트 2 마이너스 2라는 물음표점의 부호만 바꿔놓으면 되죠. 자, 그래서 요 밑에 부호만 바꿔놓은 2 빼기 루트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x가 2 빼기 루트 2까지는 1 값을 갖고 그 나머지는 자, 이 오른쪽 빗변까지 거리가 가장 짧을 텐데, 자, 조금 전에 계산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요. 자, 요 빗변을 1차 함수로 봐서 절편을 생각해 보면 여기도 똑같이 2가 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요 1차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요 점을 x, 0이라고 하면 한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왼쪽과 똑같이 구해보면 이렇게 나와서 자 나머지 2 빼기 루트 2 이상의 mx의 값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좀 센스가 있는 학생은 요 대칭이 된다는 그 얘기가 y축에 대칭되니까 요 mx라는 함수도 분명히 y축에 대칭이 될 거라서 앞에 계산해 놨던 요 거리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값을 넣으면 그게 바로 요 값이 될 거라는 것을 오른쪽 1차 함수 계산하고 거리 계산하지 않고 빨리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mx를 우리 구체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가 요구하는 이 mx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을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미분 가능하려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자, 그것이 의심되는 점이 우리 두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두 점을 기점으로 해서 함수가 크게 바뀌니까. 자, 그 두 점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각각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좌미분계수의 그 정의대로 넣고 성실하게 계산하면 루트 2분의 1 나오고 조금 보면 요 1차 함수죠. 요 1차 함수 미분을 하게 되면 요 1차 함수 미분 공식 개수만 달랑 나올 테니까 여기서 루트 2분의 1을 쉽게 추적할 수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1이니까 물론 이제 끝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센스 있게 연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상수 미분하니까 0 되겠다. 저 오른쪽 위에도 0 되겠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우미분 계수 계산할 때도 요 1차 함수를 살짝 왼쪽까지 연장시켜 가지고 미분해 보면 개수만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오겠구나 라는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서로 다르네요. 그러니 여기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 얘도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 두 점을 찾았습니다. 문제 2의 논제 2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논제 2에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함수가 3개가 이제 이용됩니다. 1차 함수 gx 그리고 연속하지 않는 hx 그렇게 돼 있고요. 1차 함수니까 fx를 mx 플러스 n이라고 그렇게 놓았습니다. 1차 함수니까 당연히 m은 0이 아니겠고요. 문제 조건에서 상수항은 0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n도 0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자, gx도 한번 다시 써봤고 hx도 써봤습니다. hx는 k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소문자 a 값을 갖고 오른쪽은 9,2제곱이라는 이런 값을 갖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자, 논제 2에 사용되는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 자, 그 공식부터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논제 2의 질문이 어떤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이라고 하면 제시문에서 제시된 거와 같이 특수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한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분
가질 때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요 극한에 대한 성질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는 직접 나오지 않아서 제시문에는 적지 않은 중요한 공식이 바로 지금 화면에서 비춰지고 있는 이 공식인데요. 자, 공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두 함수 fx의 극한, gx의 극한이 각각 있으면 더한 것도, 뺀 것도, 곱한 것도, 나눈 것도 극한값이 있다. 그 값은 바로 오른쪽 값과 같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물론 나눌 때는 분모를 0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니까 그 얘기는 이제 계속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니 극한값이 있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도 다 극한값이 있다는 내용이 요 극한값의 성질이고, 그 극한값이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거하고도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공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각각의 극한값이 있다라는 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까지 쳐왔는데요. 물론 요 연속일 때도 그렇고 미분 가능한 것도 다 극한값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그 내용도 근본적으로 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그 가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요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밑에 나와 있는 요 식만 이용을 하게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것 중에 하나, 제가 하나의 예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문제하고는 약간 벗어나지만 예를 적어왔는데, 어떨 때는 1이 0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볼까요? 자, 물론 틀린 얘기긴 한데, 자, 어디서 틀렸는가 한번 봅시다. 자, 1은 x가 0이 아니면 그 0이 아닌 숫자를 곱해주고 나눠줘도 상관없죠. 그 값은 1이 되니까 첫 번째 등식은 성립해요. 요게 숫자니까 거기다 극한 취해도 똑같겠죠. 처음 요 식에다가 양변에 극한 취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극한값하고 요 같고요. 요 극한이 요 관계없이 요 두 개로 갈라진다고 하면, 예, 갈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x하고 x분의 1, 여기 지금 네 번째 공식 이용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것이 x가 0으로 갈 때 x의 극한은 0이니까 앞에 게 0이라서 전체적으로 값이 0이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물론 틀린 얘기죠. 어디서 틀렸을까요? 자, 지금 강조한 그 내용대로 우리 요 부분이 틀립니다. 다른 부분은 다 맞는 얘기고요. 요 부분이 잘못된 내용인데, 요 극한값이 요 갈라지는 요런 네 번째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각의 극한값이 있어야 된다는 그 내용을 간과하고 공식만 이용한 그 경우죠. 왜냐하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극한값을 갈라뜨렸던 그 부분에 미스테이크가 있어서 요것은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요 매우 중요한 요 공식인데, 그 공식이 적용되기 위한 가정, 맨 위에 별표 친 그런 가정이 성립해야 된다. 그것을 한번 강조하고
해봅니다. 자, 함수의 연속이라는 것이 바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그 점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전쪽에서 보여드렸던 극한값의 공식이 연속함수일 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두 함수가 어느 점에서 연속이면 더한 함수도 뺀 함수도 곱한 함수도 나눈 함수도 모두 연속이 된다. 자, 그 공식입니다. 연속함수의 매우 중요한 성질이죠. 자, 이 성질을 우리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은요. 대문자 f라는 함수가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 사실상 미분 가능한 함수는 모두 연속 함수여야 되니까 대문자 fx는 연속 함수입니다. 대문자 fx가 소문자 f하고 g 함수를 이런 형식으로 곱한 거니까 소문자 f 함수, 소문자 fgh라는 함수를 왼쪽에다가 잊어버렸을지 몰라서 다시 적어 왔어요. 자, 소문자 fx 당연히 연속함수죠. 1차 함수. 자, g 함수도 절대값 있기는 하지만 연속함수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곱한 함수는 연속함수예요. 대문자 g라고 부를게요. 그러니 대문자 g 함수를 왼쪽으로 살짝 이양해 놓고 보면 연속함수 빼기 연속함수니까 대문자 f 빼기 대문자 gx가 연속함수라서 요 뒤의 함수가 바로 연속함수가 돼야 됩니다. 저 뺀 함수가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요. 자, 뒷부분을 그냥 대문자 h라고 불렀는데 대문자 h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놓기도 했어요. 대문자 fx, 대문자 hx. 자, 대문자 hx는 요 소문자 hx를 곱한 형식이고 소문자 hx는 지금 k점을 기준으로 해서 연속이지 않은 점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함수가 심지어 곱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문자 hx는 연속함수 돼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 문제 가정으로부터 바로 위에 있는 성질을 이용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니 연속함수라고 하니까 자,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겠죠? 극한값 있어야 되니까요. 우미분계수 계산했습니다. 넣고 hx가 k 오른쪽에서는 92제곱이라고 해서 대입한 거고요. 자, 좌미분계수 계산했어요. 좌미분계수 계산할 때 hx가 소문자 a라고 해서 대입한 것입니다.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죠. 근데 92제곱하고 a는 서로 다른데 서로 같아야 되니까 앞에 부분이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는데 요 지수함수 부분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으니 절대값이 0이 돼야 돼요. 절대값이 0이 돼야 되니까 k값은 마이너스 m분의 n이라는 이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게 연속함수의 성질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 첫 번째 사항이고요. 자, 미분 가능한 것도요. 미분 가능이라는 것이 어떤 특수한 기울기 함수의 극한이 존재할 때 미분 가능이라고 해서 극한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두 함수가 어느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더한 함수도 뺀 함수도 곱한 함수도 나눈 함수도 심지어 나눈 함수도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 공식을 이용해 보자고요. 자, 더하고 빼고 더한 함수, 뺀 함수도 미분 가능하다는 함수를 특히 주목해서 자, 우리 문제 상황에 적용해 보면 대문자 fx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죠. 특히 0에서도 미분 가능해요.
뒷부분 대문자 h라고 부르기로 했던 이 함수는 h 함수가 k가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0에서는 a 값을 갖든지 9의 제곱을 갖든지 0 근처에 똑같이 상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수함수라고 봐도 돼요. 0 근처에서. 그 앞에 있는 함수는 gx가 요 절대값은 있기는 있지만 함수를 mx 플러스 n을 대입하고 나면 절대값이 풀려가지고 얘도 미분 가능하죠. 그러니 자 앞에 마찬가지로 h 함수를 식의 왼쪽으로 이항해 놓고 f 빼기 h 함수로 보면 0에서 h 빼기 h 함수는 f 빼기 h 함수는 미분 가능하니까 요 앞에 부분 대문자 g라고 부르는 요 대문자 g라는 함수가 x 이퀄 0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자, 이런 내용은 또 한 번 또 적용할 수 있어요. x 이퀄 k일 때 k는 바로 전장에서 마이너스 n분의 n이라고 계산해 놨지요. x 이퀄 k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쳐다볼 수 있는데요. 대문자 f는 이 점에서도 미분 가능, 당연하지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 이번에는 앞에 부분을 보면 요 절대값 g가 요 절대값이 있기는 있지만 x 이퀄 k 근처에서는 요 절대값이 풀려버려서 x든 절대값 x는 x든 마이너스 x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요것은 미분 가능하고 f라는 함수는 1차 함수였으니까 뭐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하나마나 1차 함수 미분 가능하지요. 따라서 요 앞에 전체 부분, 대문자 g 부분은 미분 가능합니다. x 이퀄 k에서요. 따라서 g라는 것을 식의 왼쪽으로 살짝 이항해 놓고 쳐다보면 대문자 f 빼기 대문자 g 이꼴 대문자 h인데 대문자 h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이런 팩트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팩트를 더 깊이 한번 쳐다보자고요. 다음 쪽에 한번 다시 쳐다봤습니다. 자, fgh라는 함수를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오른쪽 구석에다가 살짝 써놨습니다. 대문자 g라는 함수는 두 함수 곱한 함수고 바로 전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x 이퀄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계산했을 때 서로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됩니다. 자, 우미분계수 계산합니다. 우미분계수 계산할 때 g0 값은 여기 소문자 g에다가 0값 대입했을 때 0 값이 되니까 g0 값은 0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워놓고 생각해도 되고요. 대문자 gx만 쭉 써봤어요. 자, 우미분 여기 절대값이 있기는 있지만 x 절대값이 있었지만 우미분계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풀려가지고 x라고 적었고요. 그 x는 분모의 x하고 하나씩 지워져요. 지워지고 난 나머지에 이제 x 대신에 0을 대입해 놓으면 2m 플러스 n이 되죠. 마찬가지로 좌미분계수 계산할 때에도 g0 지우고 좌미분계수 계산해 보면 요 절대값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분모하고 x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1만 살아남아서 마이너스 2m 플러스 n이 나옵니다. 자,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다른 것이 서로 같으네요. 그러니 0 돼야 되죠. 방정식 풀어보면
자, 정리하면 E는 마이너스 n분의 n이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n분의 n은 K라고 했으니 우리는 K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 분석에서 추가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이제 비밀이 풀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봅시다. 대문자 hx라는 것은 전전 쪽에서 마이너스 n분의 n, 즉 k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지요. k가 지금 2가 된다는 것까지 계산했으니까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 이렇게 써놨습니다. h라는 함수는 지금 밑줄 친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요. 절대 그 안에 m을 밖으로 빼내면 n분의 n이 되는데 n분의 n은 마이너스 2로 지금 계산을 해놨으니까요. n분의 n이라고 쓰지 않고 마이너스 2라고 편하게 쓸게요. 조금 지우고 볼까요? 자, 마이너스 m 절대값 x 빼기 2 이렇게 되고 자, 그 상태에서 우미분계수 h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이 근처에서 계산해 봤습니다. h 대신에 2 대입해 보면 바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값에서 0이 생성이 돼서 0이 되니까 그 부분 빼고 계산해도 되고요. hx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미분계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풀려서 x 빼기 2가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h, 소문자 h가 k의 오른쪽, k가 2니까 2의 오른쪽에서는 9,2제곱이라고 했으니 9,2제곱을 대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 x 빼기 2 서로 지워질 거 지워지고 대입해 보면 이런 값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좌미분계수도 계산해 보면 절대값 풀면서 여기 중괄호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중괄호 마이너스가 붙인 상태에서 절대값이 풀리고요. 소문자 h라는 함수는 k, 즉 2의 왼쪽에서 소문자 a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 소문자 a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되고 두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절대값 매분 0 아니니까 서로 지우고 계산해 보면 a를 계산했어요. 지금 우리는 k값 계산했고요. a값 계산했고요. 우리가 문제 중에서 처음에 몰랐던 그런 값들을 다 계산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제 뭐를 물어보는가 한번 볼까요? 자, 자, 문제에서는 지금 요 값을 계산하라고 나왔을 겁니다. 요 값을 계산해봐라. 자, A값 계산 나왔고요. K값 계산 나왔습니다. F라는 함수 계산하면 되네요. 근데 F라는 함수 오른쪽 위쪽 구석에 내가 적어왔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n분의 n이 마이너스 2니까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니 이제 소문자 n만 마저 계산하면 그러면 F라는 함수 확실히 나오니까 소문자 A 더하기 K 계산 넣어가지고 계산 완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는 소문자 M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등식 하나 주었습니다. F'E가 17,2제곱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냥 F'X 계산하고 E 값 대입해가지고 등식에서 M 값을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계산한 겁니다. 자, 대문자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첫 번째 항 미분하고 두 번째 항 미분하면 되겠지요. 첫 번째 항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갖다 붙이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갖다 붙인 순서대로 지금 계산해서 이 값을 대입한 겁니다. 간단하니까 빨리 이렇게 결론만 이렇게 소개할게요. 숫자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것이 h라는 함수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h라는 함수를 맨 위에 살짝 조금 더 계산해 놨어요.
HA라는 함수는 전쪽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H 함수하고 요 절대값은 교묘하게 풀어서 없앨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H 함수는 이 오른쪽에서는 9E제곱이니까 9E제곱이고 요 절대값 풀리면서 플러스가 돼서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2보다 x가 작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는데 hx가 2보다 작을 때는 자 오른쪽 끝을 보세요. 계산해 놓은 요거 이때는 마이너스 여기서 하나가 또 생겨서 마이너스 두 개가 서로 지워져서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h는 생각 안 해도 되고 절대값은 그냥 소문자 가로로 쳐놓으면 됩니다. 그러니 미분하기 굉장히 쉬운 상태 모양꼴로 바꿔놓고 바꿔놨어요. 자, 요 생각 안 하면 그냥 미분계수 정의에 집어넣고 오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성실하게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 조금 빨리 하려고 자, 요거 계산해 놓은 것을 요 대문자 F 미분하는 요 과정에 적용해 보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갖다 붙이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갖다 붙여서 요만큼만 달랑 나왔어요. 왜냐하면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할 때 뒤에 거 미분이 이제 앞에 거하고 뒤에 거가 요게 앞에 거고 요게 뒤에 거거든요. 앞에 거 미분하면 요게 1이 되고 뒤에 거에다 2 대입하고 2라는 숫자 대입하고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해 놓은 상태에서 2를 대입해 보면 앞에 거 2, x 빼기 2에 2를 대입하는 거니까 두 번째 그 텀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만큼 되는 거를 알 수 있고 성실하게 계산해도 계산값은 이렇습니다. 자, 정도 나면 이렇고요. 그게 17 2제곱이니까 m이 양수라고 생각하면 두 개 더하고 9 2제곱은 서로 지워놓고 볼까요? 이렇게 지워놓고 9하고 8 더하니까 17 돼서 m이 양수일 때는 1 m이 음수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이거 마이너스 우변은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17 그래서 m 값도 구했습니다. m 값이 구해지니까 fx 값 구해지고요. m이 1인 경우에는 fx 이거고 지금까지 구한 a 값, k 값 그 f라는 함수에 대입해 보면 값을 구할 수 있고 m이 음수라서 마이너스 17인 경우에도 fx 딱 구체적으로 구했고 그 함수에다가 a 값, k 값 계산해 보면 이런 값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번 단국대학교 모의 논술고사 문제를 해설해 드렸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어떤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강평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